기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땡아 김대근입니다.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큰 성공을 거둔 오징어 게임 전에 드라마 DP가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죠. 군인이 군인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라는 특이한 보직이 알려지며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혹시라도 드라마를 보시다가 나도 저 보직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 영순이 분이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DP 병사 보직이 폐지되고 군무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DP뿐만이 아니라 2022년부터 사라지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2022년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 탑 5에 대해 알아볼게요. 5위, 호텔 어메니티. 즐거운 호캉스를 보내고 난 후 남는 기념품이 하나 있죠. 바로 호텔의 무료 어메니티들입니다. 호텔 어메니티는 보통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물품 및 서비스를 통칭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소모품으로 알려져 있죠. 호텔이 고급화돼감에 따라 어메니티 역시 유명 브랜드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투숙객들에게 훌륭한 기념품이 되기도 했지만 안타깝게도 2022년부터는 이런 기념품을 공짜로 챙길 수 없게 된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환경부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방침에 따라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더 이상 일회용 비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호텔 등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자사에서 사용되는 어메니티용 플라스틱 용기의 개수만 해도 무려 1년에 2억 개라고 하니 줄이는 이유가 이해가 가기도 하죠. 결국 전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운동에 우리나라도 동참하며 내년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 조처를 한 것입니다. 해당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호텔들은 어메니티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가격 책정도 어려운 데다가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게 뻔해 호텔도 골머리를 썩히는 중이라고 하죠. 이참에 일회용 어메니티를 아예 없애겠다고 선언. 펌프가 달린 다회용 디스펜서를 객실에 비치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은 호텔들도 있지만 과거 투숙객들이 다회용 디스펜서에 몹쓸 짓을 저지른 사건들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 어메니티를 줄이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고객들이 겪게 될 불편이나 불안에 대한 대책도 얼른 마련되어서 내년에도 즐거운 호캉스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네요. 4위, 문화재 번호. 영순이 여러분은 국보 1호가 뭔지 아시나요? 보물 1호는요? 이것들은 각각 숭례문과 흥인지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숭례문과 흥인지문이 국보인지 보물인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문화재 앞에 붙는 문화재 번호가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문화재 번호는 사실 일본 강점기의 잔재였다고 하죠. 당시 한국을 수탈하던 조선 총독부는 국내 문화재 관리와 수탈을 편하게 하려고 160개의 문화재마다 번호를 붙였고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재마다 서열을 매길 수 없는 고유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호들이 문화재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국민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2015년 문화재청이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0%가 국보 1호라는 명칭에 대해 가치가 가장 높은 문화재에 부여하는 번호라고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국보 1호를 숭례문이 아닌 훈민정음으로 바꿔야 한다라며 문화재 간의 우위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죠. 결국 문화재청은 문화재 지정 번호를 없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내년부터는 4,100개에 달하는 문화재 번호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같은 이유로 문화재 번호뿐만 아니라 사적과 천연기념물 번호까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역사 관련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에게는 이제부터 억지로 문화재 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희소식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관리를 위해 문화재청 내부에서는 여전히 번호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라지는 문화재 번호로 인해 관리가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죠? 여기서 잠깐! 숭례문은 국보, 흥인지문은 보물인데 이 둘이 어떤 차이냐고요?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 예술성이 더 뛰어나거나 만든 시기, 만든 사람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해당 시기의 문화재 연구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더 높은 것을 국보로 부른다고 하네요.
3위, 성형외과 광고. 지하철역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성형외과 광고.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걸려 있어 눈을 피할 수도 없거니와 광고에 적힌 문구들도 하나같이 자극적이다 보니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직접적인 시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외모지상주의나 외모차별 같은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야기, 미성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2017년 1에서 4호선 민원 1182건 중 90% 이상의 민원이 이런 광고에 대한 민원이었다고 하니 그 불만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무단으로 일반인의 사진이나 연예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을 마련, 2022년까지 지하철역에서 모든 성형 광고를 퇴출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업 광고 자체를 30% 줄이고 대신 예술작품을 전시하겠다는 포부까지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해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서 광고를 뺀다면 적자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운임 수입이 4,500억 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던 성형 광고 최소화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하니 많은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성형 광고들 2022년부터는 정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위, 스타벅스 일회용 컵. 카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스타벅스죠. 무려 전국에 1,600여 개나 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최고의 카페 스타벅스는 얼마 전부터 환경 보호 명목으로 테이크아웃하는 고객들에게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빨대로 인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스타벅스는 꿋꿋이 종이 빨대를 고수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여러 의미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캠페인인데요. 이미 제주도 모든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 컵을 퇴출했고 서울 지역에서도 지난달 6일부터 12개 매장에서 탈일회용 컵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서울 전 지역,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과 제주 모든 지역의 일회용 컵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연간 1억 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대단하기는 한데 안타깝게도 고객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 또한 1억 개 정도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제공되는 다회용 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1,000원을 같이 결제해야 하는데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컵을 세척해서 반납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죠. 대충 쓱 씻어서 내면 반납 불가. 겉에 붙어있는 라벨을 직접 제거한 후 컵 속에 음료 거품이 확실하게 없는 것이 확인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체 주문 시에는 그 컵을 다시 모아와서 반납해야 하고 그 와중에 키오스크를 사용해 반납이 이뤄지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해당 지점을 방문한 고객들은 울상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들은 취지는 좋지만 너무 불편하다 라는 불평을 쏟아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만 568개나 되는 매장이 있을 정도로 많은 고객이 유치하고 있는 스타벅스인 만큼 그들이 일회용품 감소에 앞장서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만큼 많은 고객에게 끼치는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면 더욱 좋겠네요. 1위, 셧다운제.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울게 만들었던 법안이 있죠. 바로 자정만 되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계정을 강제로 접속 종료시켜버렸던 셧다운제입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채택된 법안이었지만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지난 6월 사람들을 그야말로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던 마인크래프트가 돌연 성인용 게임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전 세계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본사의 로그인 서버에서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한국만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다며 19세 미만의 계정을 원천 차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를 통해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벌였을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던 게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게임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다니 이 사건은 결국 셧다운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원청적인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윽고 폐지에 대한 논의까지 가속화되기에 이르렀죠. 기나긴 논의 끝에 2021년 11월 11일 드디어 폐지 법률안이 가결. 2022년 1월 1일부터 셧다운제는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전히 보호자가 따로 신청해 게임 시간 규제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남아있지만 모든 16세 미만의 접속을 강제로 막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이를 통해 게임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없애? 불편하게 같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왜 없어지는지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죠.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 방면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니 단순히 불평불만만을 내뱉기보다는 좋은 취지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